대장암에서 간이나 폐로 전이가 있으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방사선 치료고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 외에 치료 옵션이 또 있으니까 당연히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여기에 더해서 이런 고주파 열치료라는 치료 옵션이 있으면은 더 많은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옵션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는 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직장암, 대장암에서 고주파 열치료술 역할, 간이에서 폐전이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고주파 열치료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여러 치료 방법이 좀 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다학제, 특히 전이암의 다학제에 오시면은 이렇게 환자분이 계시고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당황하실 것 같은데 이제 혈액종양내과, 방금 강의 주신 방사선종양내과, 외과, 이분 이제 폐에 전이가 있어서 흉부외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저쪽에 이제 폐를 전문을 보시는 영상학과 선생님이 계시고 병리과 선생님도 가끔 참여하십니다. 이게 조직이 좀 애매할 땐 병리과 선생님도 오시고요. 해기학과는 펫 검사죠. 펫 검사나 본 스캔, 뼈 전이 검사를 설명해 주시는 해기학과 선생님도 오시고, 전 영상학과 의사인데 인터벤션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 대장암 다학제에 참여합니다. 그럼 인터벤션 영상의학이 뭐냐? 인터벤션. 되게 이게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이거를 중재 영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인터벤션이란 말이 정신과의 중재라는 그런 걸로 이제 번역돼서 사용됐었거든요. 근데 인터벤션이라는 영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해서 장기 안에 기구를 넣어서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게 인터벤션이거든요. 이게 중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중재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인터벤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이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터벤션 영상의학은 영상의학과에서 치료를 하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초음파, 투시라고 해서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동영상, 실시간으로 엑스레이가 쭉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CT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MRI는 안 쓰고요. 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의 고주파 열치료술을 할 때 제가 보는 화면인데요. 그래서 투시가 이제 실시간으로 쭉 나가고요. 그리고 이 장비에 이게 CT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해서 이 기구를 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로 이제 투시를 보면서 넣는 거죠. 그리고 치료할 때 병이 있는 CT가 띄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에 있는 암을 치료할 때는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데요. 초음파 한 화면 이렇게 두 개가 영상이 뜨는데 하나는 이게 초음파 조영제 영상이라고 해서 시술자한테 좀 더 이 종양이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암 안에 기구를 넣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암 환자분들이 저희 인터벤션을 또 받는 경우는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항암제 전에 케어포트 넣으러 오시고요. 또 가끔 이렇게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말초 삽입 중심 종 카스터 PIC라고 해서 그런 걸 넣으러 오시기도 합니다. 또는 수술 후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폐나 배 안에 이게 물이 찼을 경우에 백스로 하러 오시고, 또 수술 후에 피가 나거나 아니면 약물을 많이 드시거나 그러면 이게 위궤양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치료를 막는 색전술을 받으러 오시고, 오늘 말씀드린 국소치료술을 받으러 오시고, 또 포트를 주신 분은 이제 저희 과에서 포트를 빼거든요. 항암이 끝나면 포트를 빼러 오십니다. 그래서 전이암의 다학제를 오시면은 이 혈액종양내과나 외과 선생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술 대신에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겠는데 그게 이제 바늘을 넣어서 열로 태우거나 지지거나 익히거나 얼리는 치료다. 이게 뭔가요? 뜬구름잡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블레이션입니다. 이것도 영어인데 이 의사끼리는 어블레이션이라고 이게 소통을 하거든요. RF 어블레이션,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이라고 어블레이션이라는 말로 소통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걸 이제 국소치료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게 이중 의미거든요. 이 국소치료술 안에는 사실 수술로 찝어내는 거, 방사선 치료하는 것도 다 국소치료술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겹치는데 어쨌거나 최근엔 국소치료술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로 태우거나 지지거나 익히거나 얼리는 치료가 국소치료술 어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 간암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올해 발표된 간암의 국소치료술 가이드라인의 이제 표지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간이 있고요. 간 안에 종양이 있고 종양을 관통하는 바늘 같은 게 있고요. 거기서 열이 나서 이렇게 치료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국소치료술 어블레이션의 정의가 또 이렇습니다. 종양 내에 기구를 넣어서 에너지를 전달해서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 어블레이션. 이게 한글로 국소치료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국소치료술이라고 하면은 사실 의미가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어블레이션이라는 외래어 단어를 쓰다 보니까 환자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된 에너지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극초단파를 쓰면 극초단파 열치료술이라고 하고, 얼리는 경우에는 냉동치료술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고주파 열치료술이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제 효과가 입증되는데요. 88 올림픽 2년 후에 1990년도에 미국에서 이러한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9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간암이 있으면은 수술 아니면 색전술이라고 해서 이제 혈관에다 약물 넣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이식 이제 아예 간을 교체하는 간이식이 있었는데 이런 90년도에 미국에서 초음파를 보고 기구를 넣어서 거기다 고주파를 주면은 암이 치료된다. 그리고 그게 초음파에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치료 방법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렇게 이런 방법이 개발된 이후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엄청 많이 시술됐겠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은 이후에 이제 간이식을 받지 않겠습니까? 간이식에 그 병리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수술에서 수술과 맞먹는 그런 치료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제 고주파 열치료술이 처음 개발되었고 10년 후에 2003년도에 BCLC 스테이징이라고 해서 또 이제 간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간 치료하시는 의사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그런 스테이징이 있는데 그런 2003년도에 BCLC 스테이징에서 이제 간암의 근치료술 간암을 치료하려면 이제 수술로 없애거나 간이식을 하거나 이거였겠어요. 근데 거기에 고주파 열치료술이 들어갑니다. 예. 수술이나 간이식 아니어도 고주파 열치료술을 하면은 근치료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cm 미만의 간암인데 이 환자가 간이식의 대상이 아니면은 수술도 고려하지 말고 그냥 국소치료술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치료술은 그 치료 효과가 뭐 입증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국소치료술은 다른 수술이나 다른 치료보다 당연히 부작용이 적고 재원 기간도 적고 그러니까 더 선호되는 치료죠. 그래서 국소치료술은 간암의 여러 치료술 중에 효과가 입증되고 더 선호되는 그런 치료술로 분류됩니다. 간암에서 확실하게 치료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다른 암에서도 당연히 이제 국소치료술은 효과가 있는 치료술이고요. 이건 NCC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또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대장암 치료의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간전이암 내용을 보시면은 간전이암이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상태 되면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못하면은 국소치료술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NCC의 폐전이암 내용을 보시면은 또 폐전이암도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수술하는데 수술 못하면은 국소치료술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소치료술은 이제 방사선 치료와는 달리 약간 좀 치료할 수 있는 장기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간이고 폐고요. 그 외에 이제 갑상선, 이 신장, 그리고 뼈, 그리고 부신 등의 이러한 국소치료술이 가능하고 또 각 장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급여가 중요하니까 보험급여가 되는 국소치료술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전이암의 다각제 치료에서 오시면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국소치료술을 권유받을 수 있는데 국소치료술은 효과가 입증된 그리고 합병증이 적은 그런 안전한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가끔 다시 다각제에 보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수술을 받지 말고 국소치료술을 받으라 그러면은 좀 실망하십니다. 이게 완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서로 다른 환자의 CT인데요. 한 분은 이제 수술을 받으셨고, 한 분은 이제 국소치료술을 받으셨습니다. 3개월 후 CT인데, 그냥 CT를 보면은, 뭐 이거나
똑같죠? 예, 이렇게 간이 검게 변했습니다. 예, 수술을 받거나 국소 치료를 받거나 똑같습니다. 예, 수술 후 CT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두 군데를 동시에 받으셨죠. 어디가 수술이고 어디가 국소 치료인지 뭐 구분이 되시나요? 예, 이쪽이 수술이고 이쪽이 국소 치료인데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한 1cm 정도의 간 전이암에 대해서 수술을 받으신 거고, 이건 수술 직후의 CT고, 이분은 두 개의 또 간 전이암에 대해서 국소 치료술, 98 치료를 받았고, 직후의 CT입니다. 그리고 또 수술과 국소 치료술은 이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학제 진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환자의 합병증이라든지 회복 기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발이라든지 생존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권유를 하는데, 결국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이 생존율입니다. 이게 괜히 수술을 못 받고 국소 수술을 받으면은 생존이 적게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해외 연구를 보시면요, 이건 이제 수술이 가능한 전이암에 대해서 어디는 이제 수술하시고 어디는 이제 국소 수술을 하겠죠. 그런 연구들을 딱 다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요 선에 가까울수록 치우치면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선에 치우치면 안 좋은 건데 거의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오히려 더 국소 치료를 받으면 생존이 더 좋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술이나 국소 치료나 생존율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소 치료술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요즘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자나 보호자들은 그럼 또 치료받은 그 조직이 몸 안에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 나중에 재발하는 거 아니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발 안 합니다. 이건 치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발한다면 주변에 이제 일단 숨어 있는 데서 재발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치료해서 남아있는 조직은 이게 요즘에는 이제 면역 치료가 이제 최신의 치료 방법이고 이제 최신의 치료 약제인데, 면역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몸 안에 남아있는 치료된 조직은 결국 우리 몸이 이 종양에 특화된 항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체는 결국은 종양의 치료나 재발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면역력의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소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 국소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수술이나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그 외에 또 다른 옵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증례를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50대 남자분이신데 대장암이 진단받을 때부터 간에 2개의 전이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이나 폐나 이게 거죽에 있을수록 수술이 쉽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간이나 폐나 이렇게 큰 혈관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게 표면에 근처에 있는 것은 수술로 제거를 했고, 이렇게 오른쪽에 깊이 있는 거는 극초음파 치료술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치조관절 기관에 또 다른 이제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국소 치료술의 또 다른 장점이 반복해서 치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한 부분에 국소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부분에 또 국소 치료술을 받으면은 뭐 위험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이 국소 치료술은 반복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사진인데, 간 깊숙이 이렇게 전이암이 있었고, 바늘 같은 기구를 초음파를 보고 삽입을 하여서 이렇게 치료를 하였고요.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은 잘 치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이제 폐에 2개의 암이 있었는데, 결국은 폐 거죽에 있는 거는 수술하면 되는데, 이 안에 깊숙이 있는 거는 이걸 수술을 하면은 폐를 상당히 많이 잘라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을 방사선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뭐 항암 치료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폐 고주파 치료술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이제 수술을 하고, 이 아주 깊숙이 있는 거는 폐 고주파 치료술을 받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폐 고주파 치료술을 먼저 시행을 했고요. 이건 시술 중에 이제 CT를 찍어서 기구가 이 병 안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한 건데, 이 환자분은 이제 이 폐고주파 치료술을 받은 이후에 이 암과 주변에 조직이 이게 열을 받으니까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암을 수술하러 흉부외과 의사님이 들어가셨는데, 이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돼서 결국은 2개의 암을 다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못하는 암을 수술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분은 이제 폐와 간에 여러 개의 전이암이 있을 때 이런 이렇게 고주파열 치료나 극초음파 치료가 가능하지 않으면은 항암 치료를 지속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국소 치료가 가능하면은 이 적정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환자는 폐에 5개의 폐 전이암이 있었는데 총 4번의 고주파열 치료를 받으셨고요. 첫 번째 고주파열 치료를 받은 그 다음 날에 간에 있는 그 전이암도 극초음파 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약 2년 동안 이렇게 폐나 간의 전이암을 치료된 상태로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소 치료를 할 수 있으면은 다른 항암 치료나 수술, 방사선 치료와 병합하여서 환자한테 좀 더 많은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